이제 오늘 수업을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노래 중에 무당, 굿, 중간에 들어갈 거, 스타트에 들어갈 거, 엔드에 들어갈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는데 이거는 공모전 나갈 준비를 하면서 만든 건데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당구 뭐 이런 소리들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음악들이 연출이 안 되니까 이건 지금 구글 공모전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건데 그 BGM으로 쓸 곡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스타트 총 영상은 8분 정도 될 거니까 3분짜리 2분 정도 되는 것 세 가지를 해서 전체 이제 3번을 완성을 할 것인데 제가 이제 이 중간에 있는 미들 부분만 곡을 잠깐만 들어볼게요. 굿에서 쓰는 소리들이 좀 다른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파묘 스타일의 거는 스타트 부분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방법이라고 해서 조민수 씨가 했던 굿 중에서 그거를 이제 믿을 걸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엔딩은 이제 신내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속 신앙 자체가 아무래도 전 세계 시각으로 보면은 신선한 내용들일 수 있고 약간 충격적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연출해서 지금 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를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제 그걸 가지고 스타트를 끊어보고 있는데, 좀 전에 들으셨던 노래가 전체가 이제 이거실 거고요. 전체 3분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앞부분만 지금 잡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대한 영상도 잠깐만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보고 있는데 결론은 두바이에서 하는 구글 공모전 자체는 베어 3를 써야 되잖아요. 베어 3에서 안 되는 것들이 이 정도 여성이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안 만들어져요. 정책 위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있는 거를 이미지를 가져다가 활용을 해도 연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굿을 벌리고 뭐 하는데 결론은 이 여성의 얼굴 가지고 연출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씬을 하나 넣은 거고, 이 마무리에 있는 여성이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탈을 씌워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탈들을 그렇게 해야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해보고 있는 그 과정의 스타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린 거냐? 오늘 수업하고 연관이 좀 있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 중이다 정도만 얘기를 드리고 오늘 수업 진행을 하는 믹스보드라는 데로 넘어갈 거예요. 그럼 믹스보드는 구글 랩에서 하는 거죠. 구글 랩에서 하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미진이나 아니면은 위스크, AI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죠. 거기에 믹스보드도 늘어났고 그 믹스보드 클릭하시면 이 화면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다 보시고 지금 쓰고 계실 텐데 그래서 스타트를 한다고 구글로만 로그인이 되면 가능하니까 그럼 이제 지금처럼 나오는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생성을 제가 이제 해봤는데 그러니까 믹스보드에서 주민 줌아웃은 당연히 컨트롤하고 휠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샘플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 스페이스 누르면 손가락 모양이 나오고 이 손가락 모양인 상태에서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이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이쪽에서 99%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피트 하게 되면 현재 만들어진 걸 이렇게 다 맞춰주고요. 여기 들어서 뭐 10% 하게 되면 이제 전체 화면이 다 보이는데
전체 이 디자인, 전체 영역은 이제 이 정도 네모의 크기를 갖고 있고, 그 중앙에 지금 이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로 고르거나 대부분 이제 피트 같은 거는 많이 쓰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제 미드저니로 만들었어요. 현실적인 거는 저는 이제 미드저니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거는 여기서 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그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의 베이스는 얘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놓고 이 인물을 하나 만들어 미드저니로 만들어서 나머지들은 다 이 여기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인물을 얼굴을 같은 비율로 해서 지금 다양한 인물들을 뽑아달라. 조선시대 인물들을. 그랬더니 이거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인물은 이 하나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조선시대 인물들을 추가로 다양하게 만들어줘. 했더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인데 여기에 이 가면을 씌울 수 있을까요? 이 가면에 여기 종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확대하려면 이제 스페이스바 눌러서 빈 공간을 클릭 드래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제 탈이 여러 개잖아요. 여기 같은 흰색도 있고 그러면 눈에는 얘가 띄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탈이 여러 개인데 이 여러 개 탈 중에 이 하얀색 탈을 그 위에 있는 인물들한테 다 입혀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 탈을 다 입혀야 되니까 그럼 이 탈을 선택하고 나머지 이제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러려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 그럼 총 7개인데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여기에 쭉 나오죠. 제가 왼쪽에서부터 드래그를 했을 때도 순서는 알아서 되는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는 얘예요.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 뒤쪽이 초기 셀렉트예요. 그 얘기는 만약에 얘를 그냥 풀었어. 푸른 상태에서 제가 얘를 클릭을 해. 그럼 이게 선택이 된 거고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하려면 뭐 누른다? 자,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땐 컨트롤일까요? 아니면 시프트일까요? 네, 시프트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렇게 군데군데 선택할 때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우리들은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컨트롤은 그냥 주민 줌아웃 하는 역할로 쓰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서 시프트 눌러서 선택하는데 그러면 얘를 처음에 선택했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 세 번째 얘, 네 번째 얘. 그럼 선택할 때마다 지금 얘가 하나씩 밀리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순서가 맞는 거고 또 오른쪽부터 이렇게 선택해서 왼쪽으로 흘러갔더니 이 순서인데 그 첫 번째는 이 제일 뒤에 있는 거, 두 번째는 그 다음 이렇게 순서가 된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드래그를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그때는 지금처럼 얘가 맨 뒤에 있는 걸로 되고 얘가 제일 앞에 있는 걸로 되고 여기서부터 드래그한 방향대로 처리가 된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 탈을 이 인물들한테 다 입힐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땐 당연히 얘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탈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시프트를 눌러서 뭐 이렇게 선택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는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 드래그 역할도 같이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스페이스 누른 게 아니에요. 이 스페이스 누른 건 얘고 지금은 시프트 눌렀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프트도 그 화면을 이동하는 기능에 대한 것들이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물체에 정확하게 그 이미지 그린 거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해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원하는 게 된다. 빈 공간을 하지 마셔라. 그래서 정확하게 사물에다가 이미지 만들어진 거를 같이 선택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했어.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게 제일 뒤에 있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가 쓰겠죠. 첫 번째 사진에 있는 하얀색 팔을 선택한 모든 얼굴에 씌워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단어가 틀린 것 같은데 씌워줘 이렇게 이제 했어. 자, 이게 될까요? 첫 번째 사진에 있는 하얀색 탈을 선택한 모든 얼굴에 입혀준다라고 할게요. 입혀준다. 될까요? 안 될까요? 씌워줘.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입혀준다고 저는 바꾸고 씌워줘라고 하는 한글은 이미 알려주셨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생성된 결과가 과연 이제 첫 번째 이미지라고 한 게 되는지 그걸 또 알고 싶었고, 동시에 7개가 되는 것들에 다 씌워주는 게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었고, 그랬더니 지금처럼 자, 연출이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지금처럼 한 번에 이제 해결들이 쭉 됐잖아요. 근데 알아두실 건 생성되는 위치 자체가
제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도 아니에요. 그 센터도 아닌 위치에 이제 어설프게 이제 진행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누르고 휠을 돌리면 주민 줌아웃이 되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7개가 여기서부터 얘네들 이렇게 있으니까 얘도 시프트 눌러가지고 뭐 이렇게 선택해야 이동이 편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러면 얘는 아래 정렬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아래 정렬된 상태대로 움직이고 싶으면 이렇게 이제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지금 보니까 이 시니어 이 친구인데 이 친구에 대한 얼굴 나온 것 같고 얘도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장군의 얼굴도 장군이 아니라 이 친구군요. 이 친구 얼굴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반반 나왔네요.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만약에 이제 안 된 것들이 있을 땐 클릭해서 여기 있는 탈하고 이제 2개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잘못해서 첫 번째 사진에 흰색 탈을 두 번째 사진에 인물에게 이제 아까 이제 씌워줘 뭐 이렇게 썼어. 그리고 이제 엔터를 치면 이제 이 얼굴하고 여기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탈 모양하고 해서 체크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만들어지는 건 6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되는지 봤더니 이제 되기는 됐는데 지금까지는 탈의 모양이 다 비슷해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자, 이 현상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시겠는 분? 제가 뭘 말하는 건지. 자, 아래 정렬 어떻게 하셨죠? 아래 정렬을 어떻게 한 게 아니고요. 아래 정렬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여기 있는 탈이 아까 제가 선택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얘를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Shift 눌러서 얘를 선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탈이 말을 했더니 아까는 똑같이 말을 했는데 아까는 진짜로 얘가 맨 뒤에 있었던 첫 번째였고 얘는 보이는 이 시각적으로 첫 번째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는 그 위치가 안 맞아 떨어지니까 지금처럼 이제 인물이 이제 변화가 되는 이 인물에 맞춰서 탈이 그냥 씌워지는 듯한 느낌, 이 인물의 얼굴의 윤곽을 따라가서 맞춰지는 느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중시해서 이해를 하고 맨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순서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배치가 됐어. 이제 이러고 이제 계속 확장시켜서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하다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중간에 있는 쪽집머리의 가르마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제가 확대를 했을 때, 여기에 지금 이 시녀의 가르마 있잖아요. 시녀의 가르마, 그 다음에 이런 그 양반 집이라든가, 아니 왕족에 대한 이 가르마, 중간에 있는. 이미지 삭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삭제는 비나면 누르면 되죠. 지금 얘 선택하니까 선택한 게 나온 거고요. Shift 눌러서 여러 개 선택하면 그게 다 선택이 된 걸로 보이는 것 뿐인 거고, 채팅창에 있는 이 이미지 없애는 건 그냥 빈 화면 클릭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는 제가 이제 실질적인 모델은 얘를 쓰겠다고 했어. 얘를. 근데 얘를 이 친구를 쓸 건데 이 친구의 중간에 있는 이 가르마가 이 중간에 시녀가 있는 이 여기 아니면 여기 깔끔하게 정리된 여기에 있는 이 가르마를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될까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만약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먼저 이게 첫 번째 사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얘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자,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뭐라고 쓴다? 첫 번째 인물의 쪽집머리라고 그러면 맞아요? 자, 몰라서 여쭤보는 거야. 이거를 인물의 쪽집머리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두 번째 인물의 쪽집머리를 첫 번째 인물의 쪽집머리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개가 분명히 여기 이런 식으로 로딩이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한 것 같고 그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중간에 있는 쪽집머리를 이 머리를 쫓아서 쪽집머리가 되기를 원해. 자, 그랬는데 지금 전혀 연출이 안 되고 있는 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이마도 좀 어설프게 돼 있긴 하지만 여기에 중앙에 쪽집머리가 되고 싶은데 그 명칭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찾아보긴 하겠죠. 현재는 이제 그렇다. 가르마. 네, 맞죠.
원래는 가르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 선택하고 Shift 눌러서 얘 선택해서 첫 번째 사진에 제가 다 해봤어요. 가르마를 두 번째 사진에 인물의 여성에게 적용해줘. 아니면 뭐 만들어줘. 가르마를 아니면 콤마를 해서 가르마를 표현해줘.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다 해봤어. 다 해보고 해봤더니 되면 좋겠는데. 자,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봤더니 뭐 역시나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가르마든 쪽진머리든 뭐 연출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 사진에서 오는 이 머리에 경계선이 없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상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서 비화면에서 Shift를 눌러도 이 선택이 된다 그랬고 스페이스 눌러도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정식으로는 이게 스페이스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왼쪽에 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손 모양으로 바뀌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결론은 선택 툴인 것 같고, 자, 두 번째 얘는 TT라고 되어 있는 건 당연히 글씨 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건 얘가 업로드 파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지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클릭하면 여기도 네 가지가 떠요. 이 네 가지가 뜨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복사겠죠. 이건 두플리케이트니까 빵 누르면 하나가 복사되니까 이 원본을 지키고 내가 뭔가 다른 걸로 테스트를 막 해보고 싶을 때 그러면 이럴 때는 이 두플리케이트를 복사해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두플리케이트 얘를 누르면 계속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죠. 뭐 이런 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앞으로 쓸 거고 그래서 얘 눌렀을 때 얘는 저장이겠죠. 그럼 다운로드 이미지니까 이미지 저장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새로 만든다고 하면 이 자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이거를 그럼 이제 컨트롤 Z를 지금 하거든요. 자, 컨트롤 Z를 해. 여기 치워봤어. 없어졌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있고 이제 여기도 있죠. 자, 그 얘기는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반드시 두플리케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용으로 쓸 거는 얘를 가져다 쓰셔라.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생성을 하면 새로운 인물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more like this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순수하게 같은 거고 얘는 해보면 지금처럼 제 생성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나 본데 베리에이션 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얘를 하게 되면 순수하게 복사가 아니라 새로 같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지면서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얘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제가 계정을 하나 다시 열게요. 자, 실행을 하고 그리고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원래 있던 그냥 기본 세 개만 있어요. 자, 이런 다음에 뉴 프로젝트 이제 해서 해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뭐 이런 걸 이제 그냥 끌어왔다. 열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가 들어올 거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데 하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선택 툴, 그다음 글씨 업로드 이미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응용해서 뭔가를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누르면 이 자체가 변하니까 반드시 두플리케이트를 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누르면 그렇게 되면 얘의 이제 응용 부분이 이게 계정이 다른 데도 이러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믹스보드 캔나 크리에이트 베리에이션 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얘는 베리에이션 돼서 새로운 이와 비슷한 또 다른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는 저장하는 거고 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돼요. 믹스보드는 사람에 대한 변형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태까지 해왔는데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제가 얘기하려는 이제 포인트는 이제 지금부터인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적인 거로는 두플리케이트해서 쓰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뭔가를 믹스하고 싶은 부분이, 새롭게 창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처럼 얘를 클릭해서 여기 있는 more like this. 이거보다 이제 더 좋은 이미지들을 추가로 생성해서 써라. 근데 이거가, 이미지 사람에 대해서, 왜 그럴까? 여태까지 사람에 대해서 다 해왔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뒤통수가 보이는 얘를 한번 해볼 거고, 이제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 선택을 지우고, 여기에다가 3D 캐릭터 만들어줘. 캐릭터, 다양하게 만들어줘. 자, 그럼 다양하다는 말을 제가 쓴 이제 이유는 그냥 만들어 달라면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다양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얘가 할 수 있는 만큼 만들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처럼 이제 인물이 안 된다고 하니 자, 캐릭터 세 가지를 이제 Shift 눌러서 하고 왜냐면 인물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는 아까 그 제가 하나의 사진 가지고 얼굴 가지고 같은 위치에 같은 비율로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혹시 몰라서 경혜님이 이렇게 테스트해서 주셨네요. 혹시 몰라서 제가 이제 캐릭터라는 말을 이제 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확대를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선택하면 그냥 순수하게 복사다. 자, 복사를 해놓고 얘를 more like를 하면 당연히 이제 얘는 이거에서 응용된 비슷한 느낌의 다른 연출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게 이제 될 거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어울릴 것 같은 이제 다른 느낌들이 이제 연출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수량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더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택한 거 기준으로 총 4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응용 동작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얘 선택해서 여기다가 다양한 응용 동작을 만들어줘 총 10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 전에는 10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다양한 응용 동작을 쭉 하고 이제 10개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3개까지밖에 안 만들어지죠. 이제 이것도 이제 줄여놓은 이유인 것 같아요. 믹스보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돼요. 자, 그런데 그럼 이거를 전체를 다 지웠어. 그럼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다 이제 뭐를 쓸 거냐면요. 처음 들어왔어. 그럼 처음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제가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료 라고 엔터를 쳤어.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 같으면 여러 개가 쫙 하고 펼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프랑스 혁명에 대한 건 이렇게 3개가 나오네요. 생성적으로 일단 3개 이상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걸 지웠어. 그리고 나갔어. 자, 그러면 프랑스 혁명 외에도 또 우리가 미국 혁명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뉴를 했어. 뉴를 하고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아까는 들어가 있었던 상태고. 자, 그럼 여기다가 똑같은 단어로 미국 혁명 자료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같을까요? 틀릴까요? 시작 자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시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분석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말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자료를 막 서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지금 근본적으로 아까는 빈 화면에다가 생성을 해달라고 했을 때랑 이제 다르게 얘가 이제는 이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여러 자료들을 자, 여기에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요. 자, 여기에다가 믹스보드. 네, 믹스보드. 그러면 아마 그 만들어진 자료가 안에서 만드는 것보다 지금처럼 이제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해서 뉴 프로젝트. 이건 아예 계정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가 3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요. 화면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이제 보드를 만들어. 원래 비라면에 있어도 지금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새로운 보드를 만들어서 바로 여기다가 미국 혁명 자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분석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 찾아. 전 세계라고 나오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쭉 수많은 자료들이 찾아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혁명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르는 내용들이라서 제가 요청을 한 거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들이 보이죠. 그러면 당연히 피트를 하게 되면 이제 전체가 화면이 보이는 거가 있는 거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응용하는 것들을 주로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자료들에 있는 이 이미지들이 무슨 자료인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 자, 이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여태까지는 이미지 생성한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문으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줘. 이 자료에 대해 설명해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문으로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자료를 쭉 해줘요. 자, 그렇게 해서 옆에를 늘리면 이렇게 늘어나죠. 자, 늘어나서 지금 문서가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제가 컨트롤해서 전체를 조절하고 이 이미지는 디자인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크기는 이 정도로 키울 건데 나는 이제 이 자료의 텍스트는 여기다 밑에다가 이렇게 연출할 거야. 이제 이게 된다는 거죠. 음, 이 내용이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하고 물론 크기를 얘를 늘리든 줄이든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자료도 이 자료에 대해서 이 이미지가 무엇인지 이번에는 한글로 알려줘. 라고 하면 그 미국 혁명 당시 이 사진은 이 이미지는 뭘 말하는 거다라는 게 지금처럼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제가 화면을 확대를 해서 이 글씨를 여기를 선택하면요. 여기를 선택하면 이건 줌인 줌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스케일이야, 스케일. 크기 조절. 크기 조절이니까 반드시 이제 옆에를 선택해서 해서 이렇게 늘리시는 게 이 범위를 결정하기 좋은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자료도 여기쯤에다가, 여기쯤에다가 이 사진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설명란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 얘는 한글로 한 거고, 아까 거는 위에는 영어로 한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자료가 Shift 눌러서 이렇게 이제 올려보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드 같은 거 만들 때 좋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자료의 내용을 한글로든 영어로든 자유롭게 리서치 해달라고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제학교 학생하고 미국에 보면은 이 텍스트를 여기다 써보면 물론 에드 텍스트 눌러서 대부분 설명하는 것들이 타이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NHD 국제대회. 자, 얘 선택해서 사이드 쪽 누르면 크기 조절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NHD에 이게 뭐냐면 미국의 내셔널 히스토리 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국제대회거든요. 전통이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쓸 소스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타이틀로 쓸 건데 이 타이틀은 당연히 이제 위에다가 뭐 연출을 하겠죠. 그럼 전체 피트를 전체를 보거나 아니면 전체를 더 뭐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이 자료들에 대해서 근간으로 그러면 이와 이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더 만들어줘. 그러면 이 관련된 이 사진과 관련된 자료 추가로 만들어줘. 자, 이래 가면서 그러면 자료에 대한 추가 사항, 그러면 그와 관련된 이제 역사적인 근거 자료, 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이제 만들어지면 그럼 도대체 이제 이 자료는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활용할 건지 등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디자인적으로 조절해서 뭐 위치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얘 전체를 잡아서 뭐 크기를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거나 뭐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럼 이제 이런 자료들을 그 대신 이제 얘가 지금 하면서 불편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전체를 선택하고 크기 조절하고 뭐 이런 건 다 되는데 정렬이 안 돼요. 정렬이. 처음에 생성할 때만 아래 정렬로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가장 불편한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뭐 해가면서 얘네들을 이 스페이스 간격 얼마로 주면서 조절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자, 그럼 이거 해볼까요? 여기 해볼까? 될까, 혹시? 자, 그러면 지금 선택한 사진들을 같은 간격을 두고 재배치해줘.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되는지 보고 싶어서 저도 안 해봤던 믹스보드는 이런 걸 언더스탠드 이해했지만 뭐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요. 자, 그래서 정렬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믹스보드를 설명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뭐 어느 거와 어느 이미지 합쳐가지고 믹싱해줘 뭐 이런 것들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예 이런 식의 텍스트 정보를 가져다가 이 판넬 제작을 할 때, 이런 판넬 제작 같은 거 할 때 효율적으로 글과 그 이미지를
같이 연출할 때 쓰거나 이 정보를 알고 쓰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친구하고 계속 이제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대회용 판넬 제작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할 때 이제 이거는 알아낸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여기 있는 점 3개 눌러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특별한 거 없이 뭐 공유를 하든지 뭐 하든지 뭐 이런 용도로 쓰겠네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지우는 방법은 왼쪽에 눌러서 여기에 밖에 나가면 또 점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리무브나 두플리케이트나가 있으니까 정렬이 됐어요? 정렬이 돼요? 저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깥에 있는 이 버튼 점 3개짜리 눌러서 두플리케이트 되고 리무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자료들 필요 없으면 지우고 필요하시면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믹스보드에 대한 기본 메뉴는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되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응용을 이제 해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첫 번째 할 샘플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은 자, 밖에 나갔어. 그럼 제가 자, 판넬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어.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선 영웅전이라고 여기를 이제 들어갔더니 이거는 제가 뮤직비디오 만들려고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얘를 열었어. 그럼 이제 지금처럼 이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원래 얘는 현실적인 친구.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원래 이미지는 제가 나노바나나 앱으로 만든 게 이제 이거잖아요. 포즈 동작들. 그 중에서 제가 3개를 불러왔고요. 이 3가지를 불러서 이거를 조선시대의 지금 인물로 시니어로 이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글을 쓰겠죠. 이제 글을 쓸 건데, 그냥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복사를 해서 해라. 그리고 복사를 하고 하는데, 이 위치가 포지션이 애매하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이제 빈 공간 위쪽으로 밑으로 가지 마시고요. 밑으로 가면 불편해요. 그래서 위쪽으로 얘를 이미지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을 해서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쓰겠죠. 이 인물이 조선시대의 시녀로 다양한 일들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썼어. 그 다양한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 장이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 4개가 됐네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대신 중요한 건 이제 아래 정렬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항아리를 들고 있고 웃기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항아리를 들고 있고 이고 있네요. 절구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동작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더 응용해서 뭐 더 확장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랬던 이 인물이 나중에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장군이 되는 거죠. 무사가 되든가. 그러면 이 시대 이 인물이 무사로 변신하여 다양한 포즈를 취한다. 뭐 이런 건 이제 뭐 당연히 될 것 같고요. 다짜 안 써졌어요. 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사진 하나 가지고 또 쭉쭉쭉쭉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포지션이 애매하니 당연히 4가지가 만들어지면 선택 툴을 선택을 해서 그러면 활 쏘는 거 뭐 진짜 다양하게 잘 만들어지죠. 그 인물에 대한 일관성은 제가 볼 땐 되게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뭐 이런 식의 인물들이 정확하게 잘 나오니까 그럼 나노바나나에서 썼던 기능들을 이쪽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활용해서 재배치해서 쓸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인물이 이렇게 이제 3명 만들어 놓고 이거 3개 선택을 해서 이 세 인물이 달빛 아래에 서 있는 느낌을 연출해 달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의상도 뭐 개별적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뭐 액세서리를 더 씌우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독립적인 인물을 한 화면에 연출해서 나오게 하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출이 다 가능하니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응용하고
뭐 액세서리를 더 입히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된다. 보통 이제 설명하실 때들은 그 유튜브 상에 이제 있는 설명들을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인물을 다양한 의상의 패턴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인물을 하기 전에 다양한 옷감의 컬러풀한 패턴 만들어줘.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제 뭐 위치에 한 세개나네 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세개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이 세개에 대한 패턴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세 패턴을 응용해서 옷들을 입혀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는 것들은 뭐 어렵지 않죠. 자, 얘 선택을 하고, 이렇게 Shift 눌러서 네개를 선택을 했어. 그럼 첫 번째 사진이 제일 끝에 있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 활소는 여성의 복장이 다양한 선택한 패턴들이 의상을 바꿔줘.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활서는 여성의 복장에 선택한 패턴으로 의상을 바꿔줘. 뭐, 말이 어설프게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다양하라 그랬는데, 하나만 됐나요? 이 밑에 숨어 있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자, 이제 이거 하나 했네요. 토시 쪽에.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패턴 뭐 해달라는 건 뭐 연출시키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밖에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여기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해서 수는 인물의 의상 패턴을 지금 선택한 패턴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줘. 뭐 이제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왔네요. 그럼 세 가지는 아마 이 각각각에 대한 패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될 거고. 근데 아쉬운 건 제가도 얘기했지만 정렬이다. 자, 그러면 확대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나오긴 했는데 스페이스는 빈 공간에다 있을 때 스페이스 하시고 자, 이 두 가지는 안 된 것 같고 안 된 거는 그냥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우고 된 거는 얘가 이 패턴으로 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한 번에 선택해서 하는지들은 뭐 고민해 보시고 그건 이제 프롬프트 상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건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에서는 그렇게 그다음에 스페이스 이제 눌러보면 뭐 나머지들도 다 이렇게 해서 장군도 되고 일도 하고 이런 것들 좋잖아요. 뭐 이런 거 귀엽게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느낌도 좀 있고 원하던 느낌의 인상하고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저장하는 거는 선택하고 다운로드 하면 돼요. 그럼 다운로드 들어가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은 여기니까 믹스보드에다가 저장을 했어. 자, 저장을 하고 이 해상도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은 확인을 하죠. 그럼 바탕화면에 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이미지가 얘인데 오른쪽 눌러서 설정에 가면 이제 기본적인 사이즈 나오고 여기 이제 자세히를 보면 해상도가 나오잖아요. 1344, 768. 우리가 미드전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이미지가 14 얼마에 816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드저니의 이미지랑 그닥 차이가 없어요. 뭐 이 정도인데 필요하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당연히 업스케일을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부족한 사이즈가 아니다. 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걸 가지고 응용하면 될 것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인물들을 확장해서 나노바나나보다 훨씬 이제 빠른 속도로 연출하기는 좋다. 그런데 정렬이 안 된다. 제발 정렬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가 혹시 몰라 마지막으로 한번 이 선택한 모든 이미지를 이거 재배치돼요. 이미지를 다시 정렬해줘. 뭐 이러면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제가 만든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귀신들이니까 악령이나 이런 거니까 조선시대 악령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그럼 지금 만들어진 거는 그냥 여기 별도로 그냥 악령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뿐이지 재배치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뭐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렬에 대한 건 잘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처럼 이제 스토리보드 식으로 만들어서 계속 확장하면서 그냥 생각한 대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들은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일차적인 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로고 디자인이나 이런 걸 잘 해주나요? 로고 디자인?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만들어 봤죠. 이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코다 아카데미라고 만든다고 치면, 그러면 처음에는 로고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가, 뭐, 코다, 한글은 잘 안 되니까, 코다, 레이시, 로고 디자인 몇 가지 만들어줘. 뭐 이렇게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 그럼 당연히 이제 로고 디자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옛날엔 뭐 그 얘기하는 수준으로 그냥 10개 만들어 달라면 10개 다 만들어 줬는데 옛날이래 봐야 3, 4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이거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만들어진 거 이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렇게 확대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가 확대가 안 되고 위치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아래 정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뭉개지고 그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만들어진 것 중에 뭐 괜찮은 게 있으면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이제 하나를 결정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패턴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로고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써볼 수 있는 거 써보고 그럼 패턴 디자인 만들어줘 이제 하면 얘를 가지고 이제 패턴을 이렇게 디자인하고 색깔도 정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하는 이제 굿즈 상품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다양한 굿즈 상품 만들어줘. 뭐 이렇게 해도 될 것이고 아니면은 핸드폰 액세서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써도 되고 머그컵이라고 해도 되고 목업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상품 만든다고 지금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걔를 쓰는 거는 뭐 문제 없이 쓰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 뭐 이렇게 배치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지우고 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뭐 봉투 디자인, 대봉투, 소봉투, 명함 뭐 이런 디자인들 해달라는 건 하면 되고 티셔츠에 입히는 거, 머그컵에 입히는 거 뭐 이런 거 다 만들어 달라면 그냥 다 만들어 주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턴들이 이제 우연히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하, 나는 이제 이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쓰는 거는 이쪽을 써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이런 상품들은 이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해달라고 하고 이거는 그냥 패턴 디자인을 응용해서 굿즈 상품에다가 입혀줘, 연출해줘 뭐 이런 말들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면 가능한 거고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더 응용해서 이제 티셔츠 또 티셔츠도 로고는 다 빼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고는 코드 아카데미 빨고 지금처럼 이제 패턴을 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공간에 대한 연출도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뭐 어렵지 않게 뭐 이런 식의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자, 이러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화를 시키고 싶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아까처럼 한글로 이 패턴, 이 패턴 디자인의 의미를 설명해 줘.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 생성하는 거는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의미를 부여해서 글들을 쓰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데, 그거를 얘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에서 이 말을 보고,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이런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전달해서 보고, 물결 모양의 패턴은 코다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가치와 교육의 흐름에 상징한다. 연속적인 흐름과 성장, 겹겹이 쌓인 물결, 끊임없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자료가, 효율적으로 글과 이미지가 같이 있어야 디자인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가치 있게 쓰시면 효율적일 것 같다.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뭐 설명하거나 그거를 위한 뭐 컬러 패턴에 대한 컬러 값을 뽑아달라든가 이런 것도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한 여기에 사용된 컬러 값을 컬러 팔레트 값을 확인해서 인해서 RGB와 CMYK로 값으로 알려주고 컬러 색상 이름을 영어로 정리해줘. 뭐, 자, 이렇게 썼어.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사용했던 컬러 값들을
RGB 컬러하고 CMYK 컬러 값으로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될까 안 될까 궁금해서. 자, 그럼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잠깐 확대해 볼게요. 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위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크기를 키울 때는 이렇게 이제 키워서 이거를 이제 옆에다 놓고 제가 이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더 안 넘어가는구나. 자, 이 공간이 작아서 여기다 연출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더 안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제가 얘네들을 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략 볼게요. 대략 보게 되면 줄여서 볼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줄여서 그럼 여기 보니까 아주 이제 중요한 정보인 칼라의 이름하고 그다음에 RGB 값에 대한 정보, CMY 캡 값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렵거든요. 이거 일일이 찍어야 되잖아요. 찍어가지고 찍는다는 얘기는 스포이드를 찍어서 이 값들을 알아내고 이걸 인쇄소에다 넘길 때 아니면 디자인 뭐 간판 작업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값들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요긴하게 쓰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더 중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을 뭐 하고 아이디어대로 뭘 하고 프롬프트를 좀 더 조정해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같이 활용해서 연출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를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응용을 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거를 쓰이는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쓰이는 분야들이 이제 어느 분야에 있을지 이제 다 만들어 봤는데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 분야, 뭐 미래기술 분야, 뭐 개인적인 창의적인 라이프 스타일, 소셜 미디어, 제품 디자인, 뭐 이런 부분, 교육 컨텐츠, 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자료들을 이제 먼저 넘겨드릴 텐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자, 채팅창 열어놓으시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얘를 이 구글, HTML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구글, 뭐 크롬 브라우저나 이런 데서 열어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거를 잠깐 이제 옮겨서 이 옆에다가 제가 드리면 지금처럼 열으셔가지고, 이렇게 열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이제 뭐냐면, 여기 보면 믹스보드 프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예시를 제가 해놨잖아요. 그럼 브랜드 디자인 할 때 이렇게 예시를 써라. 라고 제가 이제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 예시는 뭘 의미한다. 라는 내용, 목표는 뭐고, 어떻게 응용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뭐 스타벅스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럼 제가 먼저 이 예를 해볼게요.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 스타벅스 브랜딩을 할 건데 따뜻한 흑색의 팔레트와 이런 서체, 타이포그라피와 통풍이 잘 되는 네거티브한 공간으로 연출하겠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있으니 믹스보드 가서 제가 새로운 믹스보드를 하나 만들고 그 만들 때 들어갈 때 여기다 쓰는 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제가 믹스보드 프롬프트 첫 번째 거를 카피를 하셔서 여기에 이제 새로 생성을 할 때 밑에다가 쓰게 되면 16개나 12개나 그 정도에 대한 산세리프 채로 타이포그래피 된 정보들이 쫙 만들어지겠죠. 세리프, 산세리프, 세리프는 아마 그 고딕체를 말하는 거고, 산세리프는 명조체를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드판에, 믹스보드 판에 이렇게 생성이 쭉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은 커피숍 브랜딩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의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를 만든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그러면 스타벅스의 재생지들을 써서 뭐 지금처럼 브랜딩을 또 연출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은 쓰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지우고 그다음에 정렬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1차적인 건 된 거고 자, 그다음에 2차로 얘가 있죠. 위 보드에서 파스텔 스카이 블루를 메인으로 한 악센트 있는 색상들을 연출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위 보드라고 했단 얘기는 특별하게 뭘 선택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해서 어떻게 쓴다? 여기 가서 이게 보드니까 위 보드, 위 보드에 파스텔 스카이 블루 했으니까
그 새로운 이제 질감들이 연출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올 것이야.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아래 정렬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걸 예상을 하시고 전체 가 보이든지 아니면은 뭐 한 25% 정도에서 이렇게 보이든지 그 이제 만들어진 게 순서대로 여기 있으니까 얘를 Shift 눌러서 선택을 하고 이 정렬을 그냥 유지를 잘 시켜야 되니까 선택을 하고 여기 이 네 개까지인가 봐요. 이거는 원래 있던 건가? 아닌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옮기죠. 자, 그러면 디자인 포커스라고 해가지고 기본 이제 텍스트 정보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까지 같이 쓰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선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하고 그럼 하다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재생 에너지 재생지를 써서 재활용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럼 얘를 이제 수정하겠다. 그럼 이제 얘 누르면 수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얘를 응용을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때는 이제 두 번째 거 누르셔서 이보다 더 괜찮은 컨셉들을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아예 그냥 새롭게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응용돼서 만들어진 거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또 이렇게 생성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같이 응용을 해서 연출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것까지 했고,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스타일을 적용해서 재활용 종이나 미니멀한 라벨 디자인의 특징인 커피 원두 패키지 모형 5개 생성해줘. 자, 그러면 이 스타일이라는 건 이 스타일을 결정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믹스보드에 이 스타일이라는 건 이거, 저는 이 스타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거일 수도 있고요. 친환경적인 자연적인 걸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그럼 저는 얘를 골라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프롬프트 갖다 놓고 5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5개는 안 되죠. 지금은. 전에는 5개든 10개든 다 생성이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런데 뭐 5개가 넘게 되나요? 와, 이건 또 왜 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제 말은 안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5개가 디자인이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또 정렬을 해서 5개에 대한 구성품의 특징을 한글로 설명해 줘. 자, 그러면 이제 뭐 이 5개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 한글로 설명하는 문장은 나올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 참고해서 옆에 이제 또 늘려서 글씨 좀 줄여서 여기 옆에 늘려서 이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뭐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말까지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될 거니까 제가 지금 이제 이 채팅자료 드릴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활용 가이드라고 드렸고 이거 어떻게 한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드래그해서 여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해본다? 첫 번째 거를 해본다. 그래서 첫 번째 걸 어떻게 한다? 지금처럼 얘를 먼저 클릭해서 드래그하고 그렇게 해서 믹스보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다가 첫 번째 건 넣고 풍부하게 16개 이상의 정보들이 만들어지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그두 번째 할 때는 그 만들어진 거 위에 그냥 그 추가해서 쓰면 되고 얘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적용시키면 되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브랜디닝을 그 커피숍 브랜디닝에 대한 모든 카페 스타일의 거를 만들어 주겠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아예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 중에 저는 이제 얘는 중요하게 쓸 것 같아서 적절하게 확대를 했고 글씨가 확대가 안 되니까 이 글씨는 이제 따로 확대를 해서 정리를 하고 위치적으로는 얘는 여기쯤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7가지 얘도 확대를 해서 위치를 잡고 포지셔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글들은 또 확대를 해서 자 지금처럼 만들어서 스크린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했고 여기 있는 것들은 초기에 이제 아이디어 할 때 쓴 거니까 얘는 이제 위에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연출을 했다. 그럼 이제 전체 피트 해서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해서
일단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얘는 두 번째 프롬프트 가지고 완성된 거, 얘는 세 번째 프롬프트 가지고 완성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되게 창의적이고 아이디어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응용시켜서 발전하거나 컬러를 바꾸거나 뭐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드린 자료 가지고 첫 번째 거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 만들어지면 바로 스크린 캡처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는 사이에 질문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작업하시면서 질문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뭐 캐릭터 해보고 뭐 테스트 해보고 이러고 싶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보다 얘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씩 열어서 볼게요. 지금처럼 해서 1차 했고, 2차 프롬프트 만들고, 3차 프롬프트까지 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1차 이렇게 만들어졌고, 같은 걸 했는데도 내용이 다르네요. 그죠? 음, 그런 것 같고, 두 번째 거, 얘도 뭐 깔끔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거 같은데 또 다르죠. 같은 프롬프트를 썼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각자가 다 달라요. 얘도 마찬가지고. 친환경적이라는 베이스는 있고, 나머지들에 대한 거는 디자인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3차까지 다 하셨다는 얘기고 잘하셨어요. 다시 업로드 해달라는 요청이시죠? 자, 1차, 2차, 3차. 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를 같이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같은 프롬프트, 다른 결과. 이게 1차만 있는 것 같은데, 1차만 있는데, 뭐, 칼라 차트나, 뭐, 모거 컵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자인 전단지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컨셉 좋은 것 같고, 그 칼라, 이 정렬한 이 부분도 좋은 것 같고, 좋네요. 잘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2차, 3차까지. 네, 좋고요. 1차 한 거, 좋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한 거, 네. 1차, 2차, 3차.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로.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결론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정렬 같은 것들이 가장 좀 아쉽게 느껴지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엔, 제 생각엔 이제 믹스보드가 발전을 해서 이 판넬 크기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해서 A1, A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는 그 기능까지 나중에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되게 좋은 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해서 마음에 드는 스타일들 정리한 거,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는 해봤고, 자, 두 번째 거, 인테리어 건축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2번, 인테리어 건축, 북유럽 스타일. 근데 이 북유럽 스타일의 건 말을 바꾸셔도 돼요. 여기 보니까 스칸디나비아 거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마 유럽 맞을 거고요. 뭐 프랑스 거실 이렇게 하게 되면 바뀌겠죠. 자, 그럴 거니까 뭐 이태리 스타일, 나라를 바꾸세요. 이 미국 스타일, 뭐 캐나다 스타일, 이태리 스타일, 북유럽 스타일,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인테리어 몇 건축들이 그 나라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쓰시긴 하는데 말을 몇 마디 바꾸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 가지고 저도 이제 다시 해본다고 치면 두 번째 거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건축. 근데 여기에 다 쓰임새 있는 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new 해가지고 얘를 컨트롤 V를 하는데 화이트 톤이 주를 이루는 그 화이트 톤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블루, 저는 이제 블루라고 해볼게요. 아니면 뭐 레드라고 하든지. 그럼 저는 이제 블루 톤이 주를 이루는 스칸디나비아 거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실 디자인, 따뜻한 나무 바닥과 양털 러그, 심플하고 기능적인 가구 배치. 나머지 말은 비슷하게 썼고 그렇게 해서 생성을 하면 얘가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의 블루 톤을 쓴 개념의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프롬프트 드린 거 두 번째 걸 하시면서 말을 조금 바꾸셔서 자기만의 스타일이나 색감으로 연출을 해보자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에라, 에라 났네요. 자, 그러면 컨트롤 C로 카피해서 저는 새 보드에다가 뉴, 이건 이제 로건이 다른 거라 컨트롤 V 해서 하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스타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제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프롬프트를 보시면 제가 준 자료에 두 번째 프롬프트를 보면 이 거실 중앙에 모던 벽난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벽난로가 아니라 오디오 세트가 있기를 원해요. 자, 컨트롤 C 카피해서 유럽 스타일은 추우니까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북유럽은 북이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벽난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맞는 거를 하려고 자,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거실 중앙에 슬림한 모던 디자인의 오디오 세트를 추가해서 조명을 랜던트 조명 대신 플로어 램프 위주로 배치하여 이거는 조명 잘 아시는 대표님이 잘 아실 것 같고 펜던트 조명 대신 플로어 램프 그건 그대로 쓸게요. 이 거실이라고 했으니까 이 거실이란 특정한 거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거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코너 중앙 뭐 여기 이런 거니까 여기로 할게요. 여기. 아, 여기다 할까? 이 소파 있는 여기다가 이 거실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거실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거를 했고 자, 그럼 이제 알아서 여기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디오 세트가 어딨나? 아주 작게 있는데요. 여기에. 작게.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그럼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가 그 오디오 세트를 다시 카피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컨트롤 V를 하고 벽난로 대신에 슬림한 거 말고 웅장한, 웅장한 오디오 세트를 추가해서 플레이. 자, 그럼 이제 제가 요 얘를 선택을 해서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웅장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혀 얘는 반영을 못 했나? 한 것 같아요. 그럼 웅장한 오디오 세트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네요. 아까 이제 이 조명에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웅장한 느낌으로 연출을 한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은 필요하면 나중에 쓰면 되니까 뭐 이렇게 배치하면 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뭐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두 번째 것도 해보시고 그 한 결과를 제가 볼게요. 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봤더니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네요. 두 번째 거 아직 안 해보셨어요? 하고 계세요? 여기는 이제 오디오 부분은 다 한 것 같고, 자, 건축 인테리어. 건축 인테리어 부분은 아직 안 하신 것 같고, 건축 인테리어 지금 하나 나왔고요. 그럼 이제 뭐 스칸디나비아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든 이렇게 만들었고, 뭐 이제 여기에 뭐 디테일하게 뭘 계속 추가하는 걸 할 수 있죠. 1차, 2차, 3차 네, 응용을 해서 디자인하셨고, 이거는 한옥인가 보다. 좋은데요, 아이디어도. 한옥 스타일로 하니까 훨씬 따뜻해 보이네요. 현대적인 거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한옥 느낌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드에 배치하는 것이 어려워요. 예, 그게 좀 노가다예요. 예, 그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몇 개 선택해서 딱딱 정렬되고 뭐 이러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진짜 아쉬워요. 아마 이거 나중에 믹스보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음, 일하실 때 되게 도움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믹스보드 특히 인테리어 부분이나 조명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구 배치 쭉 정렬, 동양적인 느낌인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거는 모던한 스타일이 됐네요. 네,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전체적인 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됐든 뭐 아까처럼 커피숍이 됐든 브랜드닝을 하든 어떤 분야든 아이디어 내서 연출하는 건 하면 가능해지는 거니까. 여기도 인테리어 참 세상 좋아졌어요. 이런 믹스보드 같은 게 나와서 세 번째 것도 좋고요. 일단 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해봤는데요. 자, 세 번째 것도 지금처럼 하실 건데, 제가 그냥 혼자 평가할 거예요. 한 사람만 평가를 할 거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주제를 결정을 할게요. 웹 디자인 이거 말고 패션으로 할까요? 자, 4번에 패션이 있어요. 이제 이 패션이 있는데, 이 패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참고해서 패션을 만드시는데, 그 중에서 제 아이디어라든가 뭔가 이 4번을 가지고 잘하신 것 같다라는 한 분한테 제가 내일 스타벅스 커피를 하나 쏠게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하면서 4번의 패션 트렌드 분석, 4번 있죠? 2026년 컬렉션. 그렇게 해서 이 패션을 주제로 여기 프롬프트 3개가 있는데 이거를 응용을 하셔가지고 패션에 대한 것들을 만드시고
만들고 난 다음에 시간은 9시 31분인데 40분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5분에 4분 동안 해가지고 이 4번을 가지고 해서 한 사람만 뽑아서 제가 내일 커피를 하나 쏘는 걸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드시라고 한 10,000원 정도 되는 거에서 하나 쏠게요. 이해되셨죠? 주제는 패션이에요. 4번. 자, 시간은 지금 32분인데 일단은 35분까지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40분까지 늘려가지고 자, 4번 패션. 이 패션을 주제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4번 패션. 그러면 저도 2026년 컬렉션 카피를 해서 믹스보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새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안 되니까 저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요. 여기서 만든다고 되질 않아요. 초기 분석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뉴 프로젝트라는 걸 반드시 하셔서 처음에 초기에는 제시를 하시고 2026년 SS 패션 트렌드를 반영한 무드보드, 미래적인 낙관주의 컨셉. 저는 여기를 미래적인 낙관적인 게 아니라 조선시대 한복을 현대화한 컨셉, 현대화한 컨셉으로 선명한 아쿠아블루와 네온 그린 색상. 저는 선명한 아쿠아블루와 네온 그린이 아니라 파스텔 톤, 파스텔 톤과 원색의 포인트 컬러, 포인트 색상, 가벼운 나일론 소재, 가벼운 게 아니라 저는 비단 소재를 가지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 오케이, 생성. 그러면 얘가 저는 한복을 개량화해서 파스텔 톤에다가 원색적인 거 하나를 딱 추가로 집어넣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현대적인 감각에 원색적인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게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액세서리도 있고 만들어졌네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있고 천에 대한 거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비트로 맞춰서 전체 크기 확인하고 자, 두 번째 프롬프트 보고 두 번째 그 무드에 맞는 오버사이즈 재킷 5가지 시안을 생성하고 의상의 메탈릭한 질감 이 무드에 맞는 그럼 이 분위기에 맞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에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이 분위기에 맞는 오버사이즈 재킷, 한복 자켓 5가지 시안을 생성하고 그 의상의 메탈릭한 질감 안 할 거고 그 의상의 비단이 광이 반짝반짝하니까 거친 질감의 악센트 디테일을 추가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한복인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달리 해서 5가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를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장 같은 거는 뭐 쓰임새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서 위 컬렉션 스타일을 반영한 하이 패션 화보 컨셉 3장 강렬한 조명 미니멀한 배경 또는 이와 어울리는 독특한 디자인의 선글라스 5가지 시안 화보 3장에 선글라스까지 자 그러면 선글라스 만든 다음에 그걸 씌워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를 하고 위 컬렉션 스타일을 반영한 하이 패션 화보 컨셉 3장 하고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 이와 어울리는 독특한 디자인의 선글라스 5개 2분 남았습니다. 40분까지 자 그렇게 해서 컨셉이 나왔고 선글라스 나왔고 그럼 이 선글라스를 저는 아예 또 입혀서 뭘 입힐 거냐면 이 여성, 이 두 사람한테 여기 있는 이 선글라스를 모델에게 선글라스 착용시켜줘. 자, 10,000원짜리 쿠폰이 걸려 있는 패션 트렌드. 지금 만든 것까지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선글라스 입혀졌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오, 선글라스 입혀졌고요. 얘도 입힐 걸 그랬네. 자, 선글라스 2명 입혀지면서 현대적으로 나왔고 자, 이제 지금부터는 볼게요. 첫 번째, 오, 독특한데? 의상 컨셉 독특해요. 마지막 거 이거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요.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 여기도 뭔가 있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런 컨셉, 이런 컨셉, 이런 컨셉, 이런 컨셉, 이런 컨셉. 5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 이거 대박인데? 오버핏, 다 오버핏 같은 느낌의, 이거는 좀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이것도 오버핏, 이상,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가 비슷해서 그런지, 지금처럼 색감도 다 비슷한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 다 다르고, 밑에 이제 텍스트까지 정리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텍스트를 되게 강조했죠. 이게 중요하다고 쓰시는데, 이거 정리까지 하신 것 같고, 네, 확대를 해보면, 네, 되게 원색적인 거, 한국적인 건 색감의 원색적인 것도 있고, 밑에를 보면 이런 컨셉도 있고, 이것도 독특하네요. 톤이 일단 무채색 계열이네요. 다른 분들은 다 원색적으로 했는데, 일단 톤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무채색의 회색 계열의 무채색의 또 포인트 컬러가 있는 것 같고, 괜찮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독특하고요. 맨 끝에 있던 이 사진 되게 독특하네요. 근데 여기는 약간 화이트하면서 파스텔 톤이면서 밝은 블루 계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네요. 뭐 안 재밌는 게 없는데 컨셉 좋고요. 자, 이렇게 지금 다 제출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12분에 자, 이제 늦게까지라도 자, 지금 그 12분께는 메가 커피 저렴한 걸로 일단 모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봤고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할 건데 이거는 진짜 한 분한테 드릴 거고 5만 원짜리 커피 쿠폰 하나 드릴 건데 주제는 한 가지 고르시면 돼요. 전체 중에서. 지금 10개가 있잖아요. 10개 주제 중에서 안 한 거, 한 개의 주제를 삼아서 지금처럼 응용을 해서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건 이 판넬 전체를 다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텍스트 들어가고 위에 타이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미지 배치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이 판넬 전체를 잘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해서 서체 두껍게 하든 짧게 하든 타이틀 크게 하든 작게 하든 판단하셔가지고 지금처럼 판넬 디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10시 5분까지 해서 그거 다 보고 그래서 그 캡처해 주신 거 제출하신 거를 제가 AI 그 소리 질러에다가 수업 끝나면 그거를 내일 아침에 9시까지 하트 수 많이 나온 걸로 해서 한 분 뽑아서 5만 원짜리 쿠폰 보내드릴게요. 지금 주제를 하나 선정하시고 이 판넬 전체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타이틀 넣고 뭐 이런 글씨 같은 거 아까 제가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크기 조절 잘 하셔서 버릴 거는 버리고 뭐 쓸 것들 써가시면서 주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골라서 만드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판넬 전체 화면을 보내주시면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그거를 제가 그대로 이름하고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오늘 그 수업 끝나자마자 정리해서 AI 그 소리 질러에다가 넣어드릴 거고 하트 많이 받으시는 한 분 선별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해서 제가 9시 30분 전쯤에 한 분 발표할게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5만 원짜리 쿠폰 나갑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10시 5분에까지 완성한 거 보겠습니다. 이 믹스보드는 활용도는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쓰임새나 이런 건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거를 제가 쭉 정리해서 한번 참가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 설명을 정리를 해서 한번 드릴게요. 판넬 정리까지 잘 하시는 거예요. 그 10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하시면 되는 거고요. 메뉴부터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저는 이제 컨트롤하고 마우스 휠 돌려서 주민 주마웃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메뉴는 몇 가지가 없다. 그 왼쪽에 보면 선택 툴이 있고 글씨 쓰는 툴이 있고 업로드 해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오는 툴이 있다. 그러면 TT에 들어가서 레드 텍스트를 하면 이렇게 작은 글씨로 글씨가 나오고 서체는 고를 수 있다. 그 대신 서체 종류를 보니까 몇 가지 없다. 15가지 정도 서체가 있고 크기 조절하는 거, 볼드하는 거, 이틀릭하는 거, 밑줄 긋는 거, 그 다음에 칼라 색상 바꾸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 제목이나 뭐 쓰실 때도 뭐 컬러 색깔까지 고려해서 하든가 서체도 뭐 적절하게 이쁘게 잘 하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체는 이걸로 전부예요. 다른 기능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체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글씨 써서 배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제목 같은 거 쓸 때는 당연히 뭐 크게 해가지고 쓰시겠죠. 뭐 그렇게 해서 뭐 정렬도 안 돼. 중앙 정렬, 오른쪽 정렬 안 돼요.
그냥 왼쪽에 있는 거고 클릭해서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중앙에 놓으셨으면 그걸로 끝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서천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뭘 눌렀을 때 이미지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네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안 들 때는 다시 생성한다고 하면 이제 이 이미지가 다시 생성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이미지는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구도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컨트롤 Z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을 때 얘를 차라리 복사를 해라. 세 번째 걸로 복사를 해서 이 복사한 거를 기준으로 응용해서 만들고 싶은 건 여기, 새로 만들고 싶은 건 여기니까 응용해서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쭉 만들어지겠죠. 믹스보드 생성할 수 없다, 베리에이션 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아까부터 계속 이 화면 때 에러가 났는데, 그리고 얘는 다운로드 저장하는 거니까 저장은 여기서 다 개별로 하셔라. 필요한 이미지는 개별 저장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느끼시면 되고, 오른쪽에 메뉴는 당연히 전체 보기, 그 다음에 원하는 크기로 보기, 뭐 이런 게 다 보이니까 피트하고 뭐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이건 대부분 컨트롤 누르고 휠 돌리는 게 우리는 작업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쉐어는 공유하는 거겠죠. 그럼 여기 누르면 아무래도 이제 구글이니까 구글답게 얘 공유할 수 있게 돼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해서 누구한테 이제 전달할 일 있으면 전달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나노 바나나 쓰듯이 뭐 이 안에서 뭐 몇 개씩 섞어서 쓰는 거는 손쉽게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근본적인 거는 지금처럼 제가 10가지 제안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마다 그 틀을 가지고 말을 바꿔서 프롬프트를 응용해서 쓰시는 것도 각 분야 디자인할 때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 봤을 땐, 기존에 만들었던 건 여기 저장이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누르면, 제거하거나 복사하거나, 그럼 복사해서 응용해서 쓰려면 쓰는 거고, 그러면 하나가 복사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수정해서 또 쓰려면 들어가서 쓰면 되는 거고, 제목 바꾸려면 바꾸시면 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앨 거 있으면 없애면 되고, 뭐 이러면서 응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아예 지울 때는 여기 눌러서 리무브, 여기 눌러서 뭐 리무브 뭐 하시면 되는 거겠죠? 뭐 그러면 얘는 특별한 다른 기능도 별다른 게 또 없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에 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쭉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다 생성해 봤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다 생성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의외로 이제 뭐 이런 디자인 분야, 그 다음에 이런 교육 분야, 교육에서도 쓰실 일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교육 콘텐츠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양자 컴퓨터 뭐 그런 뭐 세포 분열 뭐 이런 어떤 거가 되든 그와 관련된 교육적인 내용 가지고 만들어서 도표도 만들고 이런 그래프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생성이 가능하니까 그다음 이런 글씨 같은 거 연출해서 칼라 주면서 이거는 끄고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 이제 블럭 잡으면 색깔 다 보이니까 여기 블럭 잡아서 글씨 색깔 결정을 해서 아이고 자꾸 아이고 소리만 나오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런 건 다 가능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면 된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열심히 만들고 계시네요. 9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건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뭔가를 만드셔라. 만들고 난 것들을 가지고 뭐 합치고 합치는 건 원래부터 믹스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얘랑 이 뭐 네 가지, 이 다섯 가지 적용해서 뭐 커브를 하나 디자인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다섯 가지를 컬러링을 달리해서 원색적인 뭐로 만들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그 이런 실제 제품에다 적용해 달라고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의외로 타이포그래피다. 그래서 글씨를 가지고 정보가 있는 글씨를 활용을 해서 이 판넬 자체를 완성하는 것 자체를 저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 잘 하셔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구글의 믹스보드는 많이 사용하면 크레딧에 제한이 있는가? 무료 사용자 최대 하루에 100개래요. 제한이 있네요. 하루 최대 1000개. AI 프로 구독자는.
구글의 AI 울트라 구독자는 하루 1000개, 일일 제한, 수요에 따른 변동, 크레딧 누적 불가, 제약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요. 믹스보드 사용량에 대한 제한이 하루 최대 100개, 하루 최대 1000개. 요거는 아시면 좋을 것 같다. 믹스보드는 하루 사용자 최대 100개까지, 무료는 최대 100개인 것 같고, 유료는 제가 AI 구독자, 프로 구독자인데, 그럼 1000개는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제가 1000개 이상을 만들었으려나? 왜 안 됐을까, 아까? 1분 남았습니다. 정원 꾸미고 미래 도시 같은데? 캐릭터다. 캐릭터에 대한 응용과 뭐 발전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만드셨네요. 소셜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을 마무리할 건데, 일단은 작업하고 계신 분들은 작업해서 보내주시고요. 다른 분들은 믹스보드는 이 정도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뭐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언제든지 소리질러에다가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마 믹스보드 수업은 뭐 더 이상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분은 들어가셔도 되고, 뭐 오늘 수업만 참가하신 분들도 뭐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과 뭐 감각적인 멕시코 여행에 관련된 걸 하셨네요. 꿈의 풍경이라고 해서 정리하신 거 저장해 놓을게요. 믹스보드는 잘 쓰시기만 하면 뭐 어렵지 않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두바이가 이렇군요. 믹스보드 좋죠. 편하고. 기능은 별거 없는 듯한데, 뭐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그 HTML 문서 잘 갖고 계시다가 응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뭐든지 뭐 만드실 때 믹스보드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툭탁툭탁 해보시고, 테스트 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뭐 다른 거 작업하신 분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들 들어가세요.